네, 김정은의 10대 스위스 유학 시절을 집중 조사했다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10대 때부터 위험하고 예측 불허였다라는 증언들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정부는 지금 장성택의 최측근을 합동신문을 하고 있고 끝나면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 그리고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의 학교 동창인 북한민주화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 그리고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장성택의 최측근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파장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장성택의 그 숙청의 정확한 이유, 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그동안 김정은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군과 경제 모든 그 내각의 모든 부분들을 아마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로서 인물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조사 결과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약에 망명이 성사된다면 예. 그 파장은 지난번 황장엽 비서 망명 이후로 아마 가장 큰 파문이 또 그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그 망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찌 보면 실질적인 현재 권력에 대한 정보는 황장엽 당시 노동당 비서보다도 더 많이 내밀한 걸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성택이 전격 처형되면서 예.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장성택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비리라든지 또 괘씸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그가 봤던 북한 내부의 정세에 대한 그런 그 차이들 그러니까 뭐 군부와의 관계라든지 이권의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다면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인물이 예. 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망명한다. 이것은 뭐 대단히 그 북한 김정은 체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열쇠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마치 목줄을 졸라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느끼겠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그 판결문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이 예. 장성택과 같은 그 인물이 다시 북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그 공포 차원에서 겁주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예. 그것이 사실 그 발표된 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장성택이 처형됐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김정은 체제의 그 모순과 불합리와 어떤 그 비리 또 비인간적인 모습이 공개가 된다면 그 예. 파장은 과거 90년대 황장엽 비서가 망명해서 북한 내부 정보를 알려줄 때보다 예. 아마도 더 심각한 파장을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예. 북한 내부에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괴력이 큰 그런 그 망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 합동신문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영순 위원장님도 북한에서 그 내밀한 정보들을 많이 아셨을 테니까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런 신문을 받으셨었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수행했다 이런 거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성혜림의 친구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친구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하여간 여독수용소 갔다는 건 얘기했지만 예. 그렇게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제가 늙어서 왔잖아요. 나이 먹어서 67에 왔거든요. 한국에. 그런데 제가 청춘을 다 빼앗기고 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내력은 옛날 거나 지금이나 현황을 거의 잘은 알고 있죠. 예. 그러나 합동신문 하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신문을 하게 될까요? 일체 북한 경력과 북한에 있어서 뭐 했느냐? 자초지종을 일생을 다 이야기해야죠. 대성공사에서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냥 전말을 다 신문을 하는군요, 우리 당국이. 회개합니다. 그런데는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약 경우에 그가 진짜 진실로 자기 경력을 말하는가 안 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전에도 하나 고위층이 온다고 중국에서 다 여기 정보를 받았는데 거의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는지 막강한 권력자가 저는 이 시점에서 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올 수 없다고요? 예. 장성택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최측근이라고 해도 그것에 여시점에서 와서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최측근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진위 여부를. 그런데 예. 그거를 북한의 내역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신문한다 그래도 황장엽 선생님 같은 그런 거물이 올 때는 신문도 허라고 또 그 거짓이 없거든요. 예. 그러나 일반 주민
주민들 우선 거주지가 어디였던가, 평양에서 왔는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방에서 왔다면 평양 모르거든요. 지방에서 한경북도, 언성, 회룡, 무산, 샛별, 청진, 함흥 이런 모든 등지가 북한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북한은 승인 번호가 있어야 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맏아들이 평양에 있고 둘째 아들, 맏아들이 평양에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방에 있으면 늙음하게 평양에 못 갑니다. 둘째 아들 지방에 있는데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평양은 평양 시민들에 대한 그 검열과 모든 환경과 그 성분을 많이 따집니다. 아니, 그 승인 번호를 받아도 평양에 못 들어갑니까? 일반인은? 아니, 받아야 들어가죠. 그거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 아닙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 가는 사람, 출장, 그게 규정돼 있고, 일반 사람은 이제 2부에서, 인민위원회 보위부 그 행정부가 나와 있어요. 이거, 여행증 취급하는 단위가. 그런 데는, 일반은 뭐 10개면 10개가 이달에 뭐 10개가 하당된다. 뭐 10개 고여야죠. 저도 바꾼 돈 10원 고이고 갔다 왔는데요. 뭐 90년도에. 99년도에 평양 갔다 왔어요. 10원 들고 다녀오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꾼 돈 10원이라면, 그 당시 북한 돈으로는 좀 비싸거든요. 바꾼 돈이. 환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돈이 있어야, 바꾼 돈이 있어야 사사적으로 이부에 가서 고이고. 북한은요, 90년도 생활이 이지러지면서 막강하게 고임돌이 아주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일반 지방에 있는데 경제적인 과오를 범했거나 이러면 고이면 해당 기관에 고이면 죽음도 면할 수 있는 게 현황입니다. 커트 캠벨 미 동아대 차관보, 이분이 뭐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개의할 게 뭐냐 해서 약간 신경전이 있었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10대 시절을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이며 과대망상적 인물이다. 자, 이 정도 말을 했을 때는 미국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뭐 동료 학생들 조사했을 겁니다. 어떤 인물이었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정은보다는 아무래도 그 형인 김정철을 더 주목을 했고 또 북한에서도 경호를 아무래도 고영희 사이에서 난 그 장남인 김정철에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유분방하든지 아니면 좀 여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기회가 좀 더 많았지 않았나. 어떤 일부 증언에 보면은 경호원 없이 등교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그 여동생과는 비교적 그 접촉 범위가 좀 넓었고 그래서 그런 그 인물에 대한 그 주변 접촉한 사람들의 어떤 그 면담을 통해서 보다 그 상세하게 어린 시절에 물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린 시절의 그 성격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는 탐문을 했고 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교수님이 외국인들, 북한을 접촉한 외국인들을 통한 정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분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그 외부적인 통로를 통해서 김정은의 성격이라든가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주로 뭐 일본, 중국, 미국, 뭐 지난주에도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사실 뭐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웬만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뭐 다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들 사이에 또 이런 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다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얘기한 게 일본의 그 나는 뭐 김정일의 요리사였다. 무슨 이제 후지모토 겐지 씨가 이제 그 증언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봐도 역시 김정은은 자기 형과 달리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상당히 그 투쟁심 또는 이 경쟁심이 강한 그런 인물. 그러니까 캠벨이 지금 조사한 내용과 유사한 그런 그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김정은의 뭐 어떻게 보면 유일 체제의 이제 영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북한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럴 때 나타나는 성격이 어렸을 때 성격과 유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김 위원장님이 탈북하신 게 몇 년도죠? 제가 67년도에 67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2001년도에 탈북했습니다. 2001년도요? 늦게 왔죠. 혹시 뭐 그럼 그 전이나 그때는 김정은은 아직 어렸을 때였고 탈북하신 이후에라도
김정은의 어떤 성격이나 아, 그런 건 들었습니다. 어떤- 예, 이제 8월 달이면 함흥 70여 특각이 이제 김일성 가족이 다 휴양을 옵니다. 아. 8월, 9월 이렇게 월별로 휴양이 달라 있거든요. 삭주는 9월에 가고 뭐 8월에는 함흥에 오고 아, 이렇게 돼 있어요. 휴양지가요? 예, 휴양 70여 특각은 한개 여단위 여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70여 특각은 이렇게 지하에서 보면 바다에 물고기가 노는 것이 다 보이게끔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오는데 북한에서 말 들은데 하면 김정은은 가장 김정일을 닮은 폭군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또 여기 와서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 대등한 모양새를 보면 세상에 아무리 저렇게 김일성을 닮은 모양새로 한다 그래도 나 같으면 내 본 모양대로 대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김일성 닮은 것처럼 저렇게 둔갑이 돼가지고 머리 형태나 이런 모든 자세가 예. 너무나도 이상하고 어색하고 정말 좀 보통 성격이 아니겠구나. 비유도 장판이고 말하자면 무슨 그러한 뭘. 비유가 아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저 외모를 봐도 인차 촉감이 올 수 있는 정도로 돼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저 표정 있지 않습니까? 어제 네. 나와서 저건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위원장? 저게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웠다. 뭐 정말 장성태 고모부를 척결했지. 또 그 며칠 안 돼서 또 아버님의 생일이 사망 이주기지 하니까 예. 얼마나 그 머리에 번뇌가 복잡하게 뇌를 치겠습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 때 표정은 또 밝았거든요. 그저께 예, 이틀 예. 전에. 저게 정말 저 때 찍은 건지, 그저께 찍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찍은 건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북한 TV는 그때라고 보도를 한 건데. 예, 어제 나온 그 표정은 그 전날 진짜 무슨 과로를 했든지 과음을 했든지 예.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색하고 예. 상당히 그 좀 화가 난 듯한 아니면 어떤 좀 그 힘든 표정. 예. 그다음에 눈썹도 뭐 어떻게 보기에는 그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그 표정이나 어떤 행색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이 과연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최룡해가 새 실력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5월에 그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갔을 때 못 만날 뻔하다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만났는데, 그때 사진 잠깐 보시고요. 처음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저렇게 군복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원래 군인 출신도 사실 아니죠. 그렇죠. 최룡해는. 나중에 이제 그 2010년부터 이제 그 군총 정치국장을 하면서 인민군 대장 그래서 이제 차수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당에서 쭉 그 성장한 당뇨죠. 네. 청년 동맹 담당을 하고 예. 또 황해북도 비서도 하고 이런, 사실 북한으로 보면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군 장성으로, 그리고 군의 그 최고 실세죠. 예. 총정치국장을 맡게 된 막 그런 그 인물이죠. 자, 그래서 시진핑을 못 만날 뻔하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군복 입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군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 회담하거나 대화할 때도 모자도 쓰고요. 뭐 중국 장성분 모자는 벗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군복을 강조를 했는데 예.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는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예. 거기다가 그 표정 자체나 아니면 그 신임장을 제출하는 그 내용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한테 애원하는 예. 그런 그 모양새를 비춰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 김정은의 그 최고의 특사로서 역할을 또 해야만 되는 좀 복잡한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학자로서 앞으로 중국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나 또는 예. 국가가 예. 자기 변방에 존속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중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본다면 예. 가장 그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가 비정상적인 체제고 또 핵무기를 개발한 위험한 국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예. 중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 예. 이번에 더구나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대단히 그 밀접한 그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네. 전격 또 처형을 하는 그 상황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50년대 그 연안파를
숙청할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입장으로서 뭐 북한 내부 정세는 내부 정세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더 이상 그 위험한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어떤 그 방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김영순 선생님 좀 감기 걸리셨군요. 괜찮아요. 예,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는 저희가 궁금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여쭤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선생님이 꼭 하시고 가자 하는 말씀, 그런 말씀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또 실각이 누구며 이런 거 말하는 데 대해서 좀 저 듣기는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의 실각이라는 거 못 써요. 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가장 우두머리며 왕이나 같고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뇌부의 인간들은 그의 내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 실지 최룡에는 실각은 아닙니다. 실세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실세가 아니고요. 예. 물론 총정치국이라는 거는 인민군대의 사상부문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제가 조선인민군협수단 배우를 오래 했거든요. 예. 그때 우린 총정치국 직속입니다. 528 군부대. 528 군부대로 자효가 돼 있어요. 총정치국은. 예. 그렇게 하고 인민군대는 또 부대호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 총정치국이라는 것은 막강한 그 사상부문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 조직부가 총정치국 조직부가 이제 사상부문을 담당해서 목을 떼고 붙이고 하는 역할을 하죠. 예. 사람들의 발전을. 그다음에 김일성의, 김정일의, 김정은의 모든 전략과 지략을 하던 거는 중앙당 조직부가 다 하고 있고 예. 김기남, 최태복이, 양영섭이 이런 사람들이 다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록 나이 어려서 하지만 10살짜리가 하든 20살짜리가 하든 북한은 관계없이 김일성 시대로부터 충성해온 모든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현재 도달한 정말 옛날부터 항일 계열을 이은 백두산 혈통과 또 오란 당중앙에 근무하던 간부들에 의해서 예. 변함없이 이끌고 나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변화가 올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이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어저께 그 대회 2주년 대회 참가한 사람들만 해도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재하고 조선노동당 수뇌부가 건재하길 바라는 사람의 모든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변함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략과 전술을 대한민국이 통일의 그 목표와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증언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정부, 정치와 모든 군사 부문에 유능한 분들이 대응 조치를 잘해 줍시다 하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응 조치를 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북한이 지략과 전술은 겉에 절대로 폭로하지 않습니다. 중앙당 조직부의 모든 당중앙의 통전부라든가 미래 지향적인 문제를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공개하는 거는 그건 다 일반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적을 강하게 보고 대응 조치를 해야 옛날 공자왈 맹자왈에도 있듯이 조조유비랑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흐름을 봐서 대응 조치를 잘해야만이 강력하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수 선생님이 장성택의 누이 그리고 네. 성혜림과 얽혔던 그 사연에 대해서는 지난번 나오셨을 때 예, 저희가 예.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북한 동포들이 2,500만 주민이 참 너무나 안쓰럽고 연민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을 했고 김 선생님께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그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열 교수님 오늘 예리한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